안녕하세요. 토킹 레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주님들과 투자를 생각하시는 미래의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019년 4월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2020년까지 롤아웃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로보택시라는 게 뭐냐면 테슬라 오너들이 차를 쓰고 있지 않을 때는 테슬라 앱을 통해서 운전자 없이 100% 자율주행으로 자기 차를 택시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우버나 리프트, 그랩 등의 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테슬라가 시작하고 사업으로 버는 수익은 차 오너들과 테슬라가 나누는 겁니다. 100%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서 라이드 헤일링 사업을 하겠다는 것, 그것도 1년 안에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이 정말 쇼킹했던 거죠. 100%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SAE 레벨이 두세 단계 도약해야 가능한데 그걸 1년 안에 해내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SAE는 자율운전 기술의 심화도를 레벨화한 스탠다드입니다. SAE는 레벨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를 포함해서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모든 차들은 제한적인 환경만 빼고 전부 레벨 2입니다. 근데 Full Self Driving이 가능하려면 레벨 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발표로 테슬라보다도 우버나 리프트 등 미국의 라이드 쉐일링 회사들이 더 큰일이 났죠. 테슬라가 Full Self Driving 로보택시를 만들어 버리면 우버나 리프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은 8월입니다. 이제 4개월이면 올해도 막을 내리는 이 시점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계획은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보고 테슬라가 또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어떤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에 일론이 쓴 트위터를 보면 로보택시를 기술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여전히 올해 안에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규제를 푸는 것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론이 로보택시에 대한 3단계 계획을 Q1 어닝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3단계 플랜 중 첫 번째는 Full Self Driving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워진 Self Driving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는 초창기부터 100%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많은 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비전 AI 기술인데 딥러닝 기반 기술들은 양질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똑똑해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근 트윗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는 90% 정도 완성되었고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Full Self Driving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베타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집과 회사를 왕복 주행할 때 자신이 거의 운전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100%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플랜 중 두 번째는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롤아웃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발표한 계획에는 운전자 없이 100% 자율주행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로보택시 기능을 롤아웃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버나 리프트와 바로 경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년 상반기까지 런칭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뉴스는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정말 흥분되는 발표입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100% 상용화될 때까지 우버와 같은 라이드 헤일링 모델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얼마만큼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당연히 운전자 없이 Full Self Driving을 하는 거죠. 이 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Full Self Driving 기술의 안정성을 입증받아 법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이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0억 마일의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3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두 회사를 꼽으라면 웨이모와 테슬라를 꼽습니다. 웨이모는 구글의 자회사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이 기술을 자동차 회사들한테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럼 왜 테슬라가 자율주행 경쟁에서 압도적인 1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율주행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주행 데이터입니다. 또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인정받으려면 6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1번은 테슬라와 웨이모의 현재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숫자입니다. 2번은 지금까지 수집한 주행 마일의 비교입니다. 이 데이터는 작년 12월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차량 숫자를 보면 테슬라는 60만 대, 웨이모는 600대입니다. 웨이모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차량의 숫자가 한정적입니다. 테슬라는 고객들에게 차를 팔고 그 차들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는 테슬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지금 보면 1000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테슬라가 차를 더 많이 빨리 팔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행 마일 데이터의 격차는 더 엄청납니다. 테슬라는 작년 말에 20억 마일이고 올해는 이미 30억 마일을 넘었습니다. 웨이모는 1000만 마일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일리지의 차이는 테슬라가 200배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테슬라의 판매 속도에 가속이 붙으면 붙을수록 데이터는 더 빨리 축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더 절망적인 것은 웨이모는 1000만 마일의 데이터를 모으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0만 마일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건데 이 속도로 60억 마일의 데이터를 채우려면 단순 계산으로 5990년이 걸린다는 거죠. 웨이모도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웨이모와 테슬라의 기술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웨이모는 라이다라는 기술을 쓰고 테슬라는 컴퓨터 비전을 씁니다. 여기서는 기술의 차이점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원천 기술의 다름을 고려해도 앞으로 늦어도 1년 6개월이면 6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 수집이 끝나는 테슬라와 같은 수준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웨이모와 비교를 한다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독보적인 선두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자, 이제 테슬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Full Self-Driving 기술과 로보택시 기능을 롤아웃 할 것인지를 리뷰했으니까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Human Driven 로보택시, 테슬라의 라이드 헤일링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테슬라는 3단계 계획의 2단계에서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롤아웃 할 때 운전자가 있는 로보택시 버전으로 롤아웃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버같이 테슬라를 호출해서 택시 기능을 제공하고 테슬라 운전자, 곧 오너들은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버의 라이드 헤일링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의 최종 목표는 운전자가 없는 100% 셀프-드라이빙 로보택시를 완성하는 거죠. 하지만 이 휴먼 드리븐 로보택시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냐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큰 노력 없이 마진이 아주 좋은 돈벌이가 생긴 겁니다. 이 라이드 헤일링 비즈니스가 테슬라한테 얼마나 큰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라이드 헤일링 비즈니스의 예상 매출과 이윤표를 보시면 테슬라의 라이드 헤일링 앱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가정할 때 미국의 2021년 라이드 헤일링 마켓 사이즈는 53조 원이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2021년에는 2,330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5,320억 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테슬라의 순이익이 8,620억의 적자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테슬라에게는 마진이 아주 좋은 새 사업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사용한 마켓 쉐어나 테이크 레이트 수치는 보수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실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모델 3는 보수 유지 비용과 연료비가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교해서 더 경제적이어서
드라이버들한테도 더 이익입니다. 우버 드라이버한테 가장 인기가 좋은 토요타 프리어스보다도 코스트 퍼 마일이 더 낮아서 드라이버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테슬라가 배터리의 기능과 가격을 더 낮출수록 이 엔진 차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가 테슬라한테 정말 신의 한 수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드라이버들한테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줌으로써 테슬라 모델 3를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고, 그러면 Full Self Driving에 필요한 데이터도 더 많이, 더 빨리 모으게 되어서 100% 로봇 택시 단계에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꽉 먹고 알 먹고 정말 신나는 일이죠. 결론입니다. 테슬라는 3단계 플랜으로 Full Self Driving을 완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3단계 모두가 완성이 되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법률적 규제 문제 때문이다. 레벨 5급의 Self-Driving 소프트웨어는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다. 두 번째, FSD로 가는 과정 중에 우버와 같은 라이드 헤일링 비즈니스를 내년부터 런칭할 수 있다. 이 비즈니스는 테슬라에게 고수익의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고 모델 3의 판매량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세 번째, 테슬라가 더 많은 차를 팔면 팔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율주행 경쟁에서 경쟁 상대들과 격차를 더 빨리 벌이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테슬라는 FSD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 정도인데 다음 주에는 2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